네, 시사 인터뷰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약한 지 이제 3주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이제 학교 부적응,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왕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은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기 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또 얘기를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3주차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첫 1주차는 아이들이 서로 간에 뭐랄까요? 아이들을 서로 관찰하는 시기라고 하면, 두 번째는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교류를 시도하는 시기고요. 3주차는 이 교류를 시도하는 사이에서 아이들 간에 뭐랄까요? 이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서열이라든가 그 아이의 취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즉 처음 탐색기에는 어떤 문제가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3주차부터는 내가 어떠한 친구와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시도하였으나 안 받아줬을 때 이제 또 다른 아이로 가서 관계를 맺으면서 저 아이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뒷담을 하면서 서서히 아이들의 그 뭐랄까 신경이 아주 예민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들으면서 저희 아이하고도 항상 대입을 해보거든요. 네. 근데 잠을 많이 자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네, 그러면서 뭐 학습에는 의지가 별로 없고, 네. 그게 바로 우울감으로 빠지기 전에 징조일 수 있다. 뭐 네네. 그렇다는 게 저희 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냥 무시한 거 아닌가. 네.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가 기타마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조금만 행동 변화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저거구나. 저게 무기력이고 저게 우울이고 저런 극단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이 조바심을 가질 정도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까지 아이를 바라봤던 그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그 관점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학교를 잘 지금 수업을 잘 따라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만 쳐다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 4월, 5월 이 집단 따돌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왜냐하면 집단 따돌림을 통해서 또 조정이 되어 가고 그리고 방학을 하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이 아이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어떤 아이가 어울리는 이런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4, 5월은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갈등이 가장 많이 되어지는 시기거든요. 애들도 학교가 많이 낯설고요. 부모님들도 학년이 올라갈 경우도 그렇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갈 때는 상당한 신학기 증후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말을 하고 싶냐면 우울, 그다음에 무기력, 그다음에 불안, 그리고 어떤 목표의식 없이 그냥 학교를 그냥 흘러다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아이들은 좀 눈여겨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사실 우리 학교를 작년에 제가 모 중학교 교장이었으니까요. 1년 반 동안 한 아이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케어를 어떻게 좀 해서 전남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로 보냈습니다. 근데 물론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이는 학교 적응을 좀 못해서 그 학교로 보냈으니 좀 잘 봐달라, 관찰 있게 좀 봐달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저희들이 우리 이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3주차가 되니까 거기 가서 좋은 행동이 아닌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고등학교 남들과 싸우고 또 핸드폰을 많이 하고 또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학교 전체적인 규율에서 이제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 아이를 래퍼를 형성하기에 접근했지만 강도가 너무 크다, 엄두가 안 난다라는 말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학교에서 손을 놓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또 그 학교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아이가 지금 그러한다고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특수학교를 보냈으니
여기서 바로 손을 내버리면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라도 좀 역할을 좀 해드릴 테니까 기숙학교거든요. 좀 아이를 좀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하려고 갔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그 아이의 본인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뭔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뀌어지지는 않고 학교에서는 왜 나를 괴롭혀 이런 그 반항심만 키우고 이제 이 부모는 이 아이가 하도 중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게 해놨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했는데 가자마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아침에 전화가 와서 내가 그 아이 학교로 한번 가볼랍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담이나 충고나 선생님의 어떤 그 지도로 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만성화된 그 일탈. 이 일탈은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거기다가 그 남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폭력성은 그다음에 금연을 담배를 끊지 못하니까 학교에 앉아 있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외부 기관인 치료 기관에 당분간 좀 이 아이를 그곳에 좀 두어야 되겠는데 이럴 때는 또 아이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이 자발적인 동의를 안 해주고 난 들어가지 않겠다. 아니야, 거기 가서 조금 치료를 받고 담배도 끊고 약물 치료도 받은 다음에 학교에 적응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지금 버팀이 있으니까 그 가정도 이 아이도 또 작년 그 학교 교장을 해서 그래도 1년 반 동안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켜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지금 아주 좀 아침에 힘이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3월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친구가 3월 달에 가서 4월까지만 좀 잘 버텨주면 조용히 물 흐르듯이 잘 적응이 돼서 거기서 자기 꿈을 찾을 텐데 이 지금 2주간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대개는 품행장애라고 하거든요. 품행장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도로 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도저히 안 되는 범위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돌출되어 나오고 담임선생님들은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그 수업을 들어간 선생님들은 저희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겠다는 등 그러한 것들이 지금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해당 학교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당 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보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학생 스스로가 그냥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네.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안 계시면서도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니 그거를 선생님이 가서 또 이렇게 압력을 가하시면. 압력을 가한 게 아니라 저는 협조를 요청하죠. 왜냐하면 거기 말고는 갈 곳이 없다. 치료학교밖에 없어요. 치료학교. 치료학교. 치료학교라는 것은 디딤돌 학교라고 도박이라든가 이러한 품행 장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학교인데요. 우리 강주 전남에는 없어요. 이 학교를 가려면 이미 정원이 마감이 돼버려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한 정서치료 학교는 없어요. 자, 그렇게 말하면은 대안학교는 있죠. 대안학교 있죠.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네네. 정보를 좀 제공을 학부모님들한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근데 선생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노련한 선생님들은 이제 그 아이의 그 어떤 반항이나 저항을 스포츠인을 빨아들이면서 천천히 해가서 이 아이 길을 찾아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선생님들은 힘이 들죠. 그리고 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속방해도 되고 맞아. 또 얘가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선생님 앞에서 악을 쓰기도 하고 그렇다면 학교 폭력 담당하는 선생님한테로 옮겨지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부모님은 왜 우리 아이만 또 그러냐고 학교에서는 왜 받아주지 않냐고 이 다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학교 내에서 교육으로서 순화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도저히 안 되는 소위 말하면 치료를 받을 아이가 있고 치료를 받는과 동시에 격리가 필요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그냥 지적 장애라든가 또는 이런 병적인 문제로 판정이 되면 차라리 그 특수학교나 이런 쪽에서 치료. 보듬어 줄 수가 있는데 그 경계선이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많은 학생들이 있죠.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될까, 그런 학생과. 그리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버텨줘야 되나. 네. 두 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네. 적어도 저에게 1시간 정도는 시간을 줘야만이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이 짧은 시간에 선생님 그 아이들 품에 안아주세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손을 놔버리면 얘는 갈 데가 없답니다. 이 말은 구호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구호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부적응의 그 케이스마다 선생님 또 달리 대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기력한 아이에게는 그 아이에게 접근을 하면 그 아이가 선생님 제가 뭘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계획을 세웁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도 귀찮아요. 좀 나 좀 건드리지 말아요. 나 그냥 학교 나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한 아이한테 선생님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 아이에게 계획을 세우고 꿈을 키워줄까. 이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네. 이 아이의 전적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동기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아주 병적으로 오래된 이야기인지 만성적인 건지 이걸 찾아내야죠. 그냥 순간적으로 며칠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런다면 빨리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만성적으로 가정 환경, 유전적 성격,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라면 무거운 이 지금 모습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부모님하고도 상담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그 아이의 전 학교에서 상황도 한번 파악해 본 다음 병리적인 문제라면 병원의 치료를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순간적인 일탈이나 어떤 교우 관계라든가 또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언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선을 하려면 일단은 그 상황이 학생의 그 상황이 그냥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오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이었다면 부모님에게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복잡한 어떤 가정 환경이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없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난 이거 해결 못 하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 아이가 적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아이라면 하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묵어져 있는 가정 환경에서의 문제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네트워크이죠.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부름이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극단적인 선택했는가의 내용을 들여보고 이건 병적인 문제라면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가정 환경의 문제라고 하면 가정 환경을 들여봤더니 엄청난 빈곤이에요. 또 두 번째 봤더니 주거의 불안경이에요. 또는 부모님의 또 이혼이나 이런 문제예요. 또는 부모의 어떤 그 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아주 왜곡된 방법이에요. 또는 형제간들에 있어서의 부모의 편애예요.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면 선생님이 개입해서 진단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진단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너 학교 나와 정신 좀 차려 반드시 앉아 있어 공부를 안 하면 너가 뭐 할 거야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깊숙이 안에를 들여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이제 융합이 돼야 되는데 학교라는 곳은 학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추동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는 갖고 있지만 가정을 살려야만 이 아이를 살 수 있는 것은 역부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협업이란 게 뭐냐. 사회보장제도, 구청, 시청, 동사무소 그다음에 이 아이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 그다음에 지지자를 만드는 또래 집단 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멘토링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 아이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부르미 제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앞주 화요일 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학교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저에게 발제를 해주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갈등, 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갈등, 선생님과 관리자의 갈등,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부모의 갈등, 같은 그 교사 노조와의 갈등, 교사 노조 말고 또 일반직 노조와의 갈등. 복잡하다. 학교에는 한 20종에서 30종 정도의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방과후 선생님부터 해서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환경미화원 등등의 수많은 사람이 산재 있는데 모두 자기들 입장만 생각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교 생각 이것을 통합해서 나가기 어려워요. 그럼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저에게 물었어요. 근데 저에게 발제 시간을 얼마를 주냐? 20분을 줬어요. 20분? 네. 20분을 두고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는 20분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이제 한 명이 뽑혀서 간 거죠. 왜냐하면 제가 32년 동안 학교의 갈등의 민원의 중심에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의 전문가라고 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나 제가 20분 동안에 그 복잡한 학교의 환경의 사항을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시간은 너무 턱없이 적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학교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학교의 갈등 상황에 대한 처방 방법은 각자 다르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만약에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하면 상담 전문가는 상담을 받으세요. 법을 집행한 사람은 그 아이를 엄정한 법을 집행하세요. 또 유전자를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자기 보는 시각대로만 솔루션을 준다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틀림은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게 종합적으로 된 소위 그 32년 동안 그 아이들의 모든 눈 일탈해낸 애들을 살아왔던 사람이 본 이 현장에 있던 사람이 답을 내리겠으니 적어도 앞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발제 시간을 앞으로 다시 불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탁상공론입니다. 여러분 와서 이것이 답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찌 있겠습니까? 20분 동안 야단치고 오셨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조금 뭐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느끼다가 네.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고개를 숙이고 좋다 더 고민해보자. 소위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있는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학교는 갈등의 종합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법으로만 통제를 해서도 안 되고 교육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배분돼야 되는데 모두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게 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거기 가서 명확한 답, 쉽게 말해 종합적인 솔루션인 부르미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서 나라에서 책임을 지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그 대통령 직속 기관에 가가지고 하신 그 내용들 있잖아요. 예, 갈등 조정의 문제. 갈등 조정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들 위주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예, 것 같습니다. 가서 어떤 갈등 상황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들이 말한 갈등의 방법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해드리고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학교에서 힘들었을 때 정말 오갈 데 없는 애들이 대한교육기관이나 위탁기관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3, 4월을 지나야 되는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시기에 선생님이 그동안에 30년이 넘게 이 시기에 해줬던 말들 중에 하나 골라서 한번 해 주십시오. 아, 정말 해주고 싶네요. 네. 내 사랑하는 우리 학생 친구들아, 선생님은 32년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보고 왔단다. 그런데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당장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해서 큰일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아 그렇지 않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더냐. 포기를 해서 해결을 하든 좀 더 나아진 방법으로 해결하든 해결이 된단다. 이 세상은 공부를 꼭 잘해야만이 잘 사는 세상은 절대 아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 빨리 찾아보자.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단다. 하여튼 간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3월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잘 듣고 너 나름대로 잘 정리해 가면은 분명히 5월 달부터는 힘이 나고 좋은 일이 있단다. 정말 힘을 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버텨보자. 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대학교 박주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